안녕하세요. 박국장 매서엄마 꾹꾹약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최근에 데일리팜에 올라온 이제 헬스케어의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들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 됐습니다. 우리도 삼성, SK처럼 GS, 롯데, 카카오가 헬스케어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사 보면서 제 생각이나 한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결과론적인 것도 그렇고 개발하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성공이라 봐야 될지가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사업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최근 1년 새 롯데, 카카오, 두산, 현대중공업, GS, CJ, OCI 등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헬스케어의 시장 출격을 공식화했다라고 하는데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장 큰 돈을 끌어오거나 했던 것들이 셀트리온하고 삼성이 아닌가 싶어요. 한미도 있었죠. 그리고 대기업이라 하면은 LG도 지금 제약산업을 하고 있고요. LG는 신약을 한번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약회사 그 대기업이 모기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곳 중에는 SK가 있긴 합니다. SK도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약산업에서 엄청 큰 뭔가를 이뤄냈다고 하기에는 제가 업종에서 느낀 바로는 그래도 리바스티그민 패치 자체를 수출을 유럽 자체에 허가를 많이 받고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루기는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신약, 그래서 다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은 결국 하나도 못 이루게 되는 게 제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유산균 쪽이라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균 배양해가지고 이쪽을 이용한다는 거니까. 삼성과 SK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이들 기업에 자극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는 이들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대기업 잔혹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제약 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회사들이 있다는 자체에 긍정적으로 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롯데가 이때 롯데바이오로직스라는 상표를 출연했고요. 바이오 USA에서 텔비전을 예고했다라고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출신 이원직 상무님이 이제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CMO 사업을 담당할 거라고 하는데 생산 설비는 어디에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조금만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인수했다고 지금 오늘자 1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 레포트 보면은 연간 10%대 성장세로 주목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라고 나오지만, 그래서 롯데 지주가 13일 오늘이네요.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시에 위치한 다국적 제약사 BMS의 바이오 약품 생산 공장을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아이고, BMS 거를 인수했는데 이 공장 자체가 언제 거인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타국가에서 내놓은 매물을 이제 샀다는 거니까 공장 인력이 420명이고 GMP 승인을 64개국 이상에서 받았다. 돈 들여서 이걸 다 해결한 거죠. 원래 시간이 다 걸리긴 하는데. 그리고 시라큐스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시라큐스 공장의 생산 규모가 중요하죠. 의약품 생산 바이오 쪽은 리터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35,000 리터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 자체는 이 공장을 거점으로 바이오 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을 대표적으로 CMO 사업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떤 제품을 대표적으로 할지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되고 어떻게 그런 오피스가 꾸며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데일리팜에서 본 게 5월 10일이었는데 오늘자로 이제 롯데에서 이런 결정했다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니까 좀 저로서도 지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외에도 GS나 CJ, 두산, 현대중공업, 카카오, OCI 등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저녁 7시인데 이때가 좀 손님이 오늘 정말 손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다들 놀러 가시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GS는 휴젤을 인수했다. 휴젤이라는 회사는 여기 나오긴 하는데 보톡스하고 필러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히알루론산 구매하는 회사이기도 해서 저도 이전에 회사 다닐 때 이 회사 관련해서 막 구매 수량이랑 이런 것들 막 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GS 그룹을 필두로 한 다국적 컨소시엄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는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미를 위한 뭐 그런 느낌인데 인수 금액은 1조 7,240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는 GS 그룹의 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유와 유통이 핵심 사업인 GS가 이거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다. 이게 대기업들이 제약회사 쪽을 하다 보면은 어느 업체나 중요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퍼센트나 이런 걸 무조건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휴젤이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GS가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4월에 열린 주주총회라고 했고 작년 8월에 인수했다고 하니까 한번 다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좀 딜이 끝날 때까지 좀 이런저런 과정이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에는 이제 끝난 걸로 나오고 또 언제나 이 말이 있는 메디톡스와의 균주 논쟁 자체도 저도 다시 한번 최근 상황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이젠 제가 생각한 대로 휴젤은 이미 해외 허가 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많이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거를 GS는 크게 생각해서 인수를 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을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친구가 이제 부강약품을 인수한 OCI라는 회사예요. 부강약품은 신약을 참 많이 하는 회사이고 연구소에도 사람들이 꽤 있고 제네릭을 단순하게는 하지 않는 회사예요. 제가 이전에 같이 일했던 상무님도 부강 출신이시기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 신약들은 저도 최근 건 살펴본 적이 없지만 이런 기사가 있고 CJ에 대해서는 좀 역사가 깊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CJ 제일제당 산하에 CJ 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시켰다는 건데 이전에 CJ 제일제당으로 이제 수액 제재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은 또 이노엔으로 됐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예 다른 사업인지도 봐야 돼요. CJ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다 연관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관련된 기사가 쭉쭉 나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안 찍었으면 또 찾아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CJ 헬스케어, HK, 이노엔, IPO 개요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게 있는데 CJ 제일제당 자회사였던 HK 이노엔이 뭐 한국콜마의 CJ 헬스케어를 매각했던 CJ그룹의 결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게 21년 7월 기사예요. HK 이노엔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컨디션 헛개수가 있지만 전문의약품 매출이 86%에 이르는 회사이다. 그쵸, K캡도 있고. 하지만 상장 매각 직후에 신약을 출시한 게 있고
게다가 이지연 회장님이 구속됐고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고 경영에 복귀는 하셨지만 그때 이제 매각을 하고 미국 냉동업체 시언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제가 왜 이런 걸 알고 읽어보냐면 CJ 제일제당의 수액 사업도 꽤 크게 했어요. 저희 아미노산을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상황을 교화학고 바이오에 보고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걸 했지만 다시 이제 CJ 제일제당이 바이오와 건기식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연예인 내세워가지고 건기식 홈페이지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전문 연구기업인 첫랩과 연구 협력을 하고 938억 원에 인수한다.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치료제 유산균 말고 이쪽으로 하고 있고, R&D 역량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CJ와 첫랩,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이전에 뭐 HK 이노엔으로 매각시킨 거가 그렇게까지 잘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이제 카카오가 나왔어요. 카카오 헬스케어를 신규 설립했다. 이게 요즘 카카오에서도 뭐 확인해보라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 기반으로 의료 솔루션 개발 서비스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스마트 의료, 전자 EMR 사업의 두각을 나타낸 바가 있는 황희 교수님이 대표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막 주기별로 애들 37개월 때 뭐하고 38개월 때 뭐하고 막 알려주잖아요. 이런 쪽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두산은 의료기기 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박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현대바이오랜드가 있잖아요.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약 개발로 하는 암크바이오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잠시만요. 여기도 이제 현대를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현대는 아산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크가 아산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계속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문제이니까 신약 연구 및 개발업, 뭐 개발한 신기술 사용과 대여 및 양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신약 자체에 대한 어디까지 개발해서 결국 기술 테크 트랜스퍼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유추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잔혹사라고 나온 얘기가 있는데, 롯데 제약을 출범시켰던 과거 롯데, 이게 일양약품 건기식 자회사 인수했지만은 잘 안 됐던 건도 있었고, 이게 2010년대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까 CJ 얘기, 콜마 매각하면서 퇴장했다는 거 그것도 나오고, 이제 한화라는 회사도 나옵니다. 지금은 알보젠이 되었다기보다는 한화 드림파마라고 있는데, 드림파마랑 근화가 합쳐져가지고 알보젠이 되었고, 거기에 지금 저의 애 아빠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드림파마를 출범시켰던 한화, 그래서 여의도에 아주 잘 있어요, 사무실이. 부럽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돌아보는 그 상황이. 그리고 TNF-알파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엠브레를 개발하겠다고 투자를 했다. 이거는 나오지만 저도 들었던 적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2014년 미만이면은. 결국은 드림파마는 알보젠을 매각했고, 지금 알보젠의 성장 동력을 얘기하기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태평양 제약을 한두 개 매각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은 했는데 또 한두 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요. 오랜만에 또 이런 걸 보니까 많이 버벅대고 있지만,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이런 걸 보기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